안녕하세요. 기능적 재활연구소 김준호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주제는 허리 통증에 관한 이야기고, 특히 몸을 앞으로 숙일 때 발생하는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몸을 앞으로 숙일 때 왜 허리에 통증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이러한 통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근막이완 방법과 그 다음에 신경가동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을 앞으로 숙일 때 허리 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골반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돼요. 왜냐면 몸을 앞으로 숙일 때는 골반의 움직임과 허리 쪽의 움직임이 결합되어서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움직임에 대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반의 움직임과 허리의 움직임을 같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몸을 앞으로 숙일 때 연관된 골반의 움직임은 골반의 후방경사입니다. 펠빅의 포스테리어 틸트예요. 그러면 펠빅의 포스테리어 틸트가 뭐냐면, 골반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뒤로 회전하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위치에서 골반이 이런 식으로 뒤로 회전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이때 관련되는 근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특히 과긴장되고 짧아진 근육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엉덩이 부분에 있는 글루티우스 맥시무스 또는 힙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골반의 좌골결절에 붙는 햄스트링 근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부 전면부 쪽에 있는 렉투스 오브도미너니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내용에서 설명드릴 것은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들과 그 다음에 골반에 붙어서 무릎까지 주행을 하는 햄스트링에 대한 근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근육들이 짧아지게 되면 골반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뒤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골반의 후방경사의 모습을 가지게 돼요. 골반의 후방경사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과 동시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추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골반이 뒤로 후방경사가 되게 되면 요추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만곡에서 그 만곡이 감소되는, 그러니까 요추의 정상적인 만곡은 전만이죠. 로도시스가 감소되는 형태가 되고요. 로도시스가 감소되는 형태를 생각을 해보시면 요추는 굴곡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의 후방경사와 요추의 굴곡은 같이 짝꿍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같이 짝꿍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골반의 후방경사를 가진 분들의 체형을 잘 살펴보면, 먼저 위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요추가 전만을 상실하면서 플랫한 형태의 요추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플랫한 요추의 형태로 변하게 되면서 양쪽에 있는 요추 기립근이 있어요. 요추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기립근이 존재를 하는데, 그 기립근이 과하게 일을 하게 되면서 소세지처럼 불룩한 형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의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기립근이 불룩하게 튀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골반의 후방경사와 그리고 요추의 굴곡은 짝꿍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체형을 살펴보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골반의 후방경사와 그다음에 요추 굴곡, 요추의 전만이 감소된 상태가 짝꿍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골반은 후방경사되어 있고
그래서 골반이 후방 경사되면 엉덩이가 되게 편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추는 곡면이 하나도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룸바 같은 경우는 로도시스가 상실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룸바의 로도시스가 상실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골반의 후방 경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체형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래쪽에 있는 요 스웨이백의 형태와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있는 이렇게 상복부가 꺼져 있는, 그러니까 요 골반의 모습들 때문에 위에 있는 요추와 흉추의 모습이 변하게 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골반이 후방 경사되고 그리고 상복부에 곽인장이 발생을 하면서 마치 요 상복부가 찌그러져 있는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여기는 상복부가 찌그러져 있는 모습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골반의 후방 경사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리핑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써서 체형을 표현을 합니다. 골반의 후방 경사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앉아있는 습관들 때문에 또는 오랫동안 앉아있는 업무 패턴, 생활 환경 때문에 골반의 후방 경사가 발생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의자나 그리고 바닥에 앉았을 때 골반은 중립 위치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특히 직접 앉는 모습을 취해보시면 알겠지만 골반은 대부분 앉았을 때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아까 짝꿍인 요추 같은 경우는 전만이 감소되고 그리고 요추는 굴곡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골반의 후방 경사를 만드는 근육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는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들, 엉덩이 쪽에 있는 글루티얼 맥시무스, 그리고 이 근육을 벗겨냈을 때 생기는 이렇게 힙 익스터널 로테이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골반에서 붙어서 무릎으로 연결되어 있는 햄스트링의 근육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근육 같은 경우는 짧아지거나 곽인장이 됐을 때 골반을 후방 경사 만드는 근육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골반이 후방 경사가 됐다라는 의미는 고관절의 관점, 힙 조인트에 대한 관점에서는 신전이 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고관절이 신전되어 있을 때 골반은 후방 경사가 되어 있거든요.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근육, 특히 수축할 때 신전시키는 근육은 햄스트링과 글루티어스 맥시무스, 그러니까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곽인장하게 되면 고관절을 신전시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고관절의 입장에서는 신전을 시키지만 골반의 움직임의 입장에서는 포스테리어 펠빅 틸트를 시킵니다. 후방 경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후방 경사되어 있는 골반을 가진 사람은 고관절이 신전되어 있기 때문에 고관절을 굴곡하는 움직임이 제한을 받게 돼요. 다시 말해서 펠빅의 포스테리어 틸트는 힙 조인트의 플렉션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힙 조인트의 플렉션을 제한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 왼쪽 그림에서부터 보시면, 여기 있는 왼쪽 그림에서부터 살펴보시면 몸을 우리가 앞으로 숙일 때의 모습인데요. 몸을 앞으로 숙일 때는 골반과 요추가 서로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움직입니다. 특히 앞으로 숙이는 동작에서는 고관절의 굴곡, 그리고 요추의 굴곡 동작이 합쳐져서 나타나요. 요추의 굴곡 동작이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나는데,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할 때 골반과 그리고 요추의 움직임에서 골반의 움직임, 다시 말해 힙 조인트의 움직임이 더 많이 발생해야 돼요.
힙 조인트의 플렉션에 대한 움직임이 룸바 플렉션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해야지 이상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몸을 앞으로 숙일 때 힙 조인트의 플렉션이 제한되는 모습을 사진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역시 몸을 앞으로 숙일 때 고관절과 그리고 요추관절은 같이 상호작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골반의 플렉션이 제한이 되게 되면, 원래는 골반의 움직임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가 제한된 만큼 요추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요추에서. 그러면 골반의 움직임보다 요추의 움직임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정상적인 몸을 앞으로 숙일 때 움직임이라고 하면 골반 또는 고관절의 움직임이 더 많이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고관절의 굴곡이 제한되게 됨으로써 얘 같은 경우는 요추에서의 움직임이 고관절보다 더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제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 여기 있는 엉덩이 부분에 있는 근육들과,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부터 무릎까지 이어진 햄스트링의 곽인장과 단축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인체는 고관절 같은 경우는 양쪽이 있죠. 오른쪽 힙 조인트, 오른쪽 고관절, 왼쪽 고관절이 있잖아요. 이 고관절을 한쪽씩 기준으로 했을 때 플렉션이라고 하면 양쪽의 고관절의 움직임, 특히 양쪽 고관절의 플렉션의 움직임을 힙힌지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힙힌지 모션이라고 하면 오른쪽 그림 있죠? 이렇게 고관절이 신전된 상태에서 왼쪽 그림처럼 고관절이 굴곡된 상태로 가는 모습을 힙힌지 모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골반의 후방 경사를 가지신 분들은 이 힙힌지의 모션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고관절의 굴곡의 움직임 제한과 힙힌지에 대한 움직임의 제한이 제한된다라는 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만 바꿔서 고관절의 굴곡 움직임이 제한된다, 그리고 힙힌지 모션이 제한된다, 이렇게로 알고 계시면 돼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관절의 굴곡이나 힙힌지 모션의 제한이 있을 때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할 수 있게 되냐면, 먼저 박스를 드는 사진 보이시죠? 박스를 드는 사진을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정상,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몸을 앞으로 숙일 때 허리에 무리가 가해지는 동작이에요. 그러면 잘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힙힌지 모션 또는 고관절의 굴곡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추는 일롱게이션, 그러니까 굽혀지지도 않고 뒤로 제껴지지도 않는 중립의 위치에서 박스를 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왼쪽 그림에서는 얘는 힙힌지 모션 또는 고관절의 굴곡 움직임이 제한이 되면서 제한된 만큼 이 움직임을 이렇게 요추에서 굴곡의 움직임으로 보상하는 형태를 가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허리가 앞으로 굴곡,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yes라고 써 있는 사진을 우선 보시면, 얘는 고관절의 굴곡 또는 힙힌지 모습은 정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허리 같은 경우는 뉴트럴, 중립 상태에서의 모습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no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시면 여기 있는 고관절의 굴곡, 힙힌지 모습이 제한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움직임을 보상하기 위해서 허리 같은 경우는
플렉션 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사진에서처럼 이러한 모습과 그다음에 이러한 모습을 내가 장기적으로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그러니까 몸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에서 허리가 과도하게 앞으로 쓰이는 굴곡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숙일 때 허리 쪽에서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특히 또 앉아 있으면은 고관절의 후방 경사를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패턴들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롱 시팅 테스트라고 있잖아요. 내가 골반의 후방 경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환자분들을 바닥에 다리를 길게 뻗고 앉힌 채로 보면, 원래 정상이라고 하면 요 위에 그립처럼 여기에 있는 고관절의 굴곡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고, 고관절의 굴곡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 같은 경우는 뉴트럴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이 꼬마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힙힌지 모션 또는 힙 조인트의 플렉션의 모습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제한되어 있는 만큼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허리에서는 굴곡된 모습을 과도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위의 그림보다, 위에 나와 있는 요 허리의 모습보다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더 굴곡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누적시켜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계속 일상생활에 물건을 든다든지 할 때 허리를 삐기 쉬운 조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허리 쪽을,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게 앉았을 때 아래쪽 사진과 같은 이와 같은 패턴을 가지신 분들에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분들을 검진하기 위해서 왼쪽 그림에서처럼 이 듀랄 슬럼프 테스트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골반의 후방 경사를 가진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검사 중에서 SLR 테스트가 있어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골반의 후방 경사는 힙 조인트의 플렉션의 가동성을 제한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SLR은 힙 조인트의 플렉션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잘 일어나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평가 방법이에요. 특히 30도에서 70도 사이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 고관절의 굴곡에 제한이 있음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때는 아까 설명드린 근육들이 있었죠.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 그리고 햄스트링에 있는 근육의 과긴장과 단축이 있을 수도 있음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엉덩이 쪽, 특히 힙 조인트의 익스터널 로테이터들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위에 두 가지의 사진에 있는 방법들을 사용을 해요. 이러한 테크닉을 사용을 하고, 또한 이와 같은 테크닉을 사용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고관절의 외회전 근육을 잡고 늘려주는 방법의 근막 이완 테크닉이고요. 아래 나와 있는 이 테크닉 같은 경우는 햄스트링의 프락시말 파이버, 자골결절에 있는 프락시말 파이버의 긴장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근막 이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엎드려서 사용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4가지를 제가 넣어놨는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풀어주는 근막 이완법, 얘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특히 이 2개 같은 경우는 글루티얼 맥시무스에 대한 이완 방법이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도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지만, 얘랑 얘 같은 경우는 고관절의 외회전 근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주는 이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막 이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육에 대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근육 주변으로는 반드시 신경이 지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에서 보시면 엉덩이 쪽과 그리고 햄스트링을 주행해서 가는 신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엉덩이부터 시작을 해서
햄스트링으로 주행을 하는 이 신경 다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신경 다발들의 이름을 사이아틱 널브 그리고 티비아 널브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엉덩이 근육과 햄스트링 근육 이 부분과 여기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에 긴장이 되게 되면 당연하게도 이 사이를 주행하게 되는 이 신경가지들은 덩달아 긴장하게 되고 역시 얘네들 때문에 고관절의 굴곡 움직임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고관절의 굴곡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요추 굴곡의 과도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이아틱 널브나 티비아 널브의 긴장도가 높아져 있다라고 하면 얘 역시도 몸을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 주변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크닉들인데요.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햄스트링의 디스탈 파이버를 이완시키는 방법이고, 얘는 햄스트링의 디스탈 파이버 쪽으로 사이아틱 널브가 통과해서 칼프 머슬 쪽으로 티비아 널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햄스트링 디스탈 파이버 쪽에 과긴장이 있으면 사이아틱 널브부터 티비아 널브로 지나가는 그 주행 경로에 대해서 긴장감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역시 신경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햄스트링의 디스탈 파이버를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티비아 널브가 지나가는 티비아 널브와 관련이 있는 카포머스를 이완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먼저 해결해주기 전에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우선 해결을 해줘야 돼요. 톤을 다운 시켜줘야 돼요. 긴장도를 감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테크닉을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신경 주변에 있는 근육과 근막들을 이완시켜줬다라고 하면 이제 사이아틱 널브와 티비아 널브를 움직여 줄 거예요. 그 테크닉을 뉴로다이나믹 또는 널브 모빌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아틱 널브와 티비아 널브를 움직여주는 방법, 누워서 하는 방법이고요. 얘는 앉아서 하는 방법.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 스트레칭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개의 사진의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고관절의 굴곡과 그리고 돌시플렉션 그리고 무릎을 펴는 니 익스텐션의 움직임을 사용을 해서 사이아틱 널브와 티비아 널브를 움직여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몸을 앞으로 숙일 때 허리가 아픈 이유가 허리를 당연히 많이 써서 아프죠. 허리를 많이 굽히는 모습 때문에 아픈데 허리를 많이 굽히는 이유 중에서 또 하나가 고관절의 굴곡 또는 힙힌지의 움직임이 제한이 돼서 그 움직임을 대신해서 허리에서 굽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몸을 숙일 때 허리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근육은 골반을 후방경사시키는 힙 조인트의 플렉션의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근육을 알아보면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햄스트링 근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경에 대해서 관점을 살펴보면 사이아틱 널브 그리고 티비아 널브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하게도 얘네들이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관절의 굴곡 움직임을 제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에 대한 근막이완기법 그리고 햄스트링에 대한 근막이완기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카프 쪽에 카프 머슬의 근막이완기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근막에 대한 긴장도가 떨어졌다. 근육 근막에 대한 긴장도가 떨어지고 나서 그 주변으로 지나가는 사이아틱 널브와 티비아 널브를 움직이게 되면 고관절의 굴곡 움직임이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테크닉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고관절의 굴곡의 움직임이 회복이 되면 이 움직임이 원래는 제한됐기 때문에 요추 굴곡이 많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요추는 당연히 안정화될 수 있겠죠. 이제는 고관절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요추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근막이완 기법이라든지 또는 신경가동술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실제로 허리 쪽의 통증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위는 고관절임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건 아픈 부위와 내가 테크닉을 적용해야 될 부위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들을 사용을 하셔야겠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롱시팅 테스트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허리를 굽히는 모습, 그러니까 몸을 앞으로 숙이는 모습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실 수도 있고, 듀랄 슬럼프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사이아틱 너브와 티비아 너브의 긴장감이 증가했는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SLR 테스트를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 테스트에 의해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허리 쪽에 통증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행하는 근막이완 기법과 신경가동술은 허리 쪽에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허리 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반드시 테크닉을 적용할 부위를 정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꼭 임상에서는 내가 공식화시켜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평가 없이 테크닉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요. 꼭 평가를 통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테크닉을 적용을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